자, 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망원 합정지구를 한번 답사를 나가려고 해요. 자, 답사를 나가기 전에 한번 지역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 합정동은 예전부터 그 한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개발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들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양화대교를 건너면서 좌우측으로 있는 동네가 합정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성산대교를 건너면서 우측편에 있는 동네가 망원동이에요. 한강변에 대한 가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그게 정말로 실현 가능할까 한번 여러분들이랑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전에 예전에 지금 나왔던 개발 계획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오세훈 시장 때 얘기인데, 이건 뭐 정말 복고입니다. 복고 자료, 복고풍 자료. 예, 요즘에 뭐 트로트도 유행하는데 2009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 때 1월 19일 날 나왔던 자료인데요. 한강변에 대해서 공공성 회복하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뭐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 이렇게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구들은 지금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망원 합정동처럼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곳 중에 잘 되고 있는 곳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처럼 이 합정동도 당리발전소 쪽에는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이 망원지구라고 해가지고 망원 1동과 합정동 일부는 유도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대가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될 만한지, 노후도 여건은 맞는지, 그리고 이런 예전에 나왔던 개발 계획들 자료가 아직도 유효하게 진행되면서 여기가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무르익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합정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답사를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합정지구와 망원지구, 그 중에 합정지구, 이 당리발전소 쪽 그 자료를 보면 당리발전소, 이게 양화대교를 건너면서 이 당리발전소들을 주변을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초석을 한번 마련을 한 적이 있어요. 2013년 6월에 2009년도에 이제 한강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나오고, 2003년 6월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목표 연도를 2030년도까지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과업의 범위는 여기가 당인리발전소고, 이 전체 이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용역까지 발주를 했었는데, 용역을 발주를 하고도 이 마포구는 희한하게 성동구 성수동처럼 여기를 뭐 건축허가 제한이나 이런 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워낙 땅도 반듯한 동네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지는 있었지만은, 개발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획적인 그림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후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은 안 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동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저랑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한강변에 있는 지역 망원동과 합정동,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로 한강변에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주택지로서,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강변 쪽에 80년대에 개발되고 또는 재건축이 다 완료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선유도역에 있는 양평동, 그리고 당산동, 망원 합정동, 그리고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자양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강변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개발이 될 만한 곳과 안 될 만한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로 되어 있는 곳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는 한 단지가 노후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구성된 곳들은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 한강변 중에 있어서도 노후도가 진행될 만한 곳과 안 될 만한 곳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망원 합정동이 될 만한지 아닌지를
지금 알아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양화대교를 넘으려고 노들길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양화대교를 넘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좌우측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양화대교를 넘어가고 있는데 앞에 정면 쪽에 보면 굉장히 빌딩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저기 대우 프루지오부터 시작해서 뭐 메세나폴리스 여러 가지 빌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기가 왜 이렇게 발전이 됐냐면은 저기는 뉴타운이 아니고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는 곳이에요. 기업들이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됐을 경우에 또는 매입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법인들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하해 주는 게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도 조합으로 한 게 아니라 땅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되는 것은 거기 있는 소유자들이 조합을 이뤄가지고 거기 있는 소유자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건데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거기 있는 소유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LG에서 땅을 다 매입을 한 다음에 전체를 다 일반 분양을 한 거죠. 매입을 하는 과정에 뭐 취득세 같은 경우를 인하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양화대교를 다 넘었습니다. 좌측으로 가면은 이제 합정 2동부터 시작해서 망원 1, 2동이 시작이 되고요. 자,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다기니 발전소가 있는 합정 2동이에요. 합정 2동 상수동. 우선 한강변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강변 쪽에 얼마나 노후도가 진행돼 있고 자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지 물론 위치는 좋지만 우리가 한강변에 궁극적인 목적은 한강변에 다세대 주택이나 뭐 빌라를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강변에 개발돼서 거기에 높은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는 아파트를 미리 선투자하는 개념으로 소액으로 미리 선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의 아파트 값을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만회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위치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거기가 개발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게 한강변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합정동을 지나가는 버스 다니는 길이에요. 왼쪽이 이제 합정동이고 방금 그 봤던 건물 잠깐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한강변에 붙어있죠. 뭐 버스 다니는 길이고 개발이 여긴 다 돼 있죠. 이쪽은 개발이 되기 쉽지 않겠죠. 신축 빌라들도 있고요. 이 망원 합정동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기는 격자형으로 아주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격자형으로 도로 정비가 잘 돼 있고 토지들의 형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상컨대 신축 빌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쭉 보시면은 반듯반듯한 도로에 제가 거의 지금 커브길 없이 직진으로 가고 있죠. 직진으로 가고 있고 빌라들이 이렇게 좀 잘 몰려 있어요. 신축 빌라들도 이렇게 보이고. 자, 여기가 한강변에 딱 붙어 있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후도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개발되는 게 있네요. 이쪽은 자 합정 447 1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블럭형으로 도로가 잘 돼 있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게 가로주택 사업, 그러니까는 가로주택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의 토지가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가 잘 돼 있다 보니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는 잘 진행될 것처럼 보여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근데 크게 이윤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아까 방금 지나온 블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나머지들은 좀 괜찮은 빌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쭉 보니까는. 이게 아이파크가 지금 개발된 거예요. 아이파크 앞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동네에서는 이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조그만 아파트가 있고 이 아이파크가 가장 큰 대단지인데 그러니까 아파트끼리 몰려 있어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높게 평가가 되는데 얘네들 지금 보면 이 아파트는 좌우로 보면 이렇게 다세대랑 아파트랑 같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군 같은 것도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쪽이 더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애들 교육열이 더 좋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왼쪽 편은 좀 덜하겠죠. 왼쪽이 지금 한강변인데 이쪽이 개발되면은 아이파크 조망 다 막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 거의 지금 20년 넘은
빌라들인 걸로 보이고요. 이쪽은 개발될 만하네요. 여기 개발되면 아이파크는 조망 다 가릴 것 같아요. 아이파크를 조망 보고 지금 매입을 하는 것은 여기가 나중에 개발됐을 경우에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여요. 상당히 이쪽 편은 좀 노후도가 괜찮네요. 왜냐면은 땅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빌라를 지었던 곳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빌라를 짓다 보니까는 빌라들이 다 오래된 빌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래된 빌라 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는 소유자들이 100% 동의를 해야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빌라가 통으로 개발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오래된 빌라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좋고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빌라들이 지금 뭐 좌우로 새 빌라들이 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노후된 빌라들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자, 지금 아이파크 옆에 있는데요. 아이파크 뒤를 지나서 망원동 유수지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망원동 유수지가 한강변에 붙어 있는데, 이제 지도로 보면은 이제 유수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유수지가 이 공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직접 보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한강변에 있어서, 한강변은 맞지만 한강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진짜 역전을 할 수 있는 대박 투자,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온 거고요. 유수지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좌측으로 보이는 게 유수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유수지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도로보다 이렇게 꺼져 있어요. 땅이 한참 밑에 있죠.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도 저렇게 바닥에서 떠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유수지라는 것은 뭐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물이 한꺼번에 하수도로 들어가면은 역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저장해 놓고 천천히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매일 나는 건 아니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공원으로 쓰고 있다가 물난리가 나면 여기는 다 침수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죠. 자, 도로가 저렇게 위에 있고 여기는 푹 꺼져 있는 곳이죠. 이 지금 주차장까지는 다 잠기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로만 보면은 뭐 공원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항상 언제든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공원의 역할, 우리가 말하는 뭐 서울숲이라든지 또는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온 거고요. 망원동의 위에 블럭들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은 이렇게 블럭형으로 조그만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휴먼빌 아파트. 뒤로 돌아도 이렇게 길이 굉장히 좋죠. 저건 뭔가요? 제이스카이? 그래서 망원동은 어떻게 보면 블럭형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최초로 아마 사업을 했던 곳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조그만 블럭형에 지은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골목을 찾기도 힘들 정도로 도로는 잘 돼 있죠. 자, 도로 굉장히 잘 돼 있죠. 4m가 훨씬 넘는 도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접도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접도율이 좋고 집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하다 보니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힘들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힘들고, 소규모 정비사업, 그러니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들이 조그맣게 블럭형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 변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망원 합정동 일대를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고 블럭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변에 조그만 상가들, 이런 상가주택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서민들이 거주하기 되게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뭐 서울시가 모든 게 아파트로 개발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은행 취직할 때 뭐 은행 모두 다 회계사만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단독주택지들, 다세대 주택지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곳들 중에 서민들이 거주할 만한 그냥 편안한 동네로 보여져요. 평지이면서, 서민들이라고 산동네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강변에 평지이면서 좀 저렴하게 위치 좋은 곳에
일반 중산층들이 그냥 살기 되기 편한 동네, 꼭 아파트 아니지만은 살기 편한 동네, 그리고 개발이 될 거면은 고급 주거지로 개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동네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는 합정역 사거리에 있어요. 합정역 사거리에서 지금 상수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상수역 쪽으로 가는데 이 합정역에서 상수역 가라는 오른편, 그러니까 이 오른쪽 편이 예전에 전략정비구역이라는 곳이었어요. 전략정비구역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지금 성수동과는 다르게 이쪽은 건축 행위 제한 같은 걸 안 시켜놨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본인 땅들을 각자 개발을 할 수 있게 묶어놓지를 않았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개발될 수 있게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어떤 그런 효력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합정역에서 상수역의 오른쪽 편 일대는 어떤 그런 행위 제한을 안 해놨기 때문에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아마 개발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보더라도 합정동 뭐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신축 현장들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노후도가 진행이 안 된 거죠. 한번 그 현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상수역 사거리입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한강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역일 때는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소리가 좀 돌긴 돌아요. 근데 이쪽도 신축 현장들이 꽤 많고, 노후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완벽하게 개발이 될 정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접도율은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도로가 되게 좁죠. 이렇게 제가 가고 있는데 노도는 한 40%에서 50%? 그 정도 돼 보여요. 이렇게 신축 현장도 또 있네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안 해놓은 거죠. 자, 상수역일 때는 좀 정비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래된 빌라와 가용 토지가 거의 없어요. 예, 상수동일 때는 네, 좀 약간 노후도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상수역일 때는 차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 봐요. 돌면 나올 수 있으려나? 한번 가볼까요? 이야, 장난 아닌데요? 못 가. 왜 화살표가 표시돼 있었지? 일로 못 가나? 와, 장난 아니다. 상수역일 때는 노후도가 진행 중이네요. 야, 장난 아닌데요, 여기. 여러분들 정말 신축이 있더라도 노후도가 이 정도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네, 이게. 뭐야, 여기는. 비상소화장치,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소방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어놨나? 와우. 상수동일 때는 한번 눈여겨볼만 할 것 같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요?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게 당인이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당인이 발전소 지하와 원래는 저게 고양시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서로 잘 협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소 자체가 지하로 가고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드는 작업을 다 한 거죠. 지금 완료됐는가 모르겠어요. 들어갈 수 있으려나? 공사 중이네요. 예. 지금 공사 중인 거죠? 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못 들어간대요. 자, 헬멧 쓰니까 막 용감해져요. 그쵸? 막 들어가려 그래.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대고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해도. 당일이 발전소에서 합정동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쪽은 이렇게 카페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땅값도 많이 올라 있고. 이쪽 골목골목의 노후도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주택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카페로 많이 개조가 되어 있고요. 뭐야? 골목골목 안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네요. 새로운 건물들도 지었고, 또 이 블록으로 가면은 주택들만 좀 모여 있고, 야, 이쪽은 좀 난해하다. 이쪽은 건축허가 행위 제한을 안 해놨기 때문에 조금씩 다 소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것 봐요. 이 건물 또 짓고 있네요.
묶어놓지 않으면 조금씩 계속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되고 있어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저기 앞에도 또 큰 빌딩을 짓네요. 예,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보다는 홍대 상권이 이쪽까지 확장될 것 같아요. 이것 봐요. 이런 데에 무슨 재개발을 하겠어요? 나중에 상권이 확장되면서 홍대 상권의 연장선, 그러니까 당인이 발전소랑 홍대 상권이 연결되어서 상권으로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자, 오늘 풀페이스를 썼더니 자국이 났어요, 얼굴에. 그래서 오늘은 한강변에 있는 망원 합정 상수동 일대를 다 둘러봤는데, 오늘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 둘러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강변 쪽에서, 그러니까는 한강변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오면서 좌측편에 있는 망원 합정동은 대규모 개발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는 갈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수동 일대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 또는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당인이 발전소 주변에 있는 이 합정동 일대 같은 경우는 홍대 상권의 연장선, 그러니까 홍대 상권, 여기가 발전소가 앞으로 공원이 되면은 이쪽이 홍대 상권의 연장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정비 사업으로는 굉장히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갈 수 있는 곳은 상수동 쪽,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곳은 한강변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오면서 왼쪽 편에 있는 망원 합정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갈 수 있고, 대규모 정비 사업은 좀 힘들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한강변에 붙어 있는 당인이 발전소 쪽의 합정동은 상권으로 개발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강변에 투자할 때 지금 오늘 영상 보면서 참고 많이 하셔서 임장 활동하시고요.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현장이 답이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이 답이다.